자, 이번 주제는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좀 소위 말하는 좀 찢어지거나 이제 벌어진 현상, 튼살에 대해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튼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튼살도 사실 이제 종류나 형태가 좀 다양하고 이제 원인별로도 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튼살은 과연 왜 생기는지,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튼살은 피부과 질환 중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에 발생하는 흉터성 병변입니다. 네. 그래서 튼살이 처음에 생길 때는 붉은색과 보라색의 선상의 다수의 융기된 병변으로 나타나는 것이 초기인데, 이때는 적색 튼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점차 색이 백색으로 바뀌게 되고 움푹 꺼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의 위축성 병터를 바로 백색 튼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튼살은 허벅지나 복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에 잘 생기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임산부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사춘기 때도 30-40% 정도 발생한다고 하니 굉장히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병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튼살을 이제 보여주시면은 이제 설명할 때, 우리 골격이 성장하는 거에서 피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찢어진 거다, 약간 상처가 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상처가 처음에는 약간 붉은색으로 아물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점차 가면 갈수록 회복이 되니까 이제 한색으로 이제 변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튼살이 생기는 위치가 유형별로도 좀 위치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격한 성장이라든지 체중 증가 또는 비만에 의해서 튼살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부가 갑자기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서 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배가 점점 만삭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복부를 중심으로 잘 생기는 것 같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급격한 성장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근육이라든지 또는 키가 자라는 사타구니나 팔다리에서 주로 증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기는 위치랑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형태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 또 제일 중요한, 평상시에 튼살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튼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법도 정말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튼살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살이 물리적인 장력에 의해서 유발되는 원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습제라든지 또는 튼살 크림 또는 알로에 크림 같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크림을 도포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산모를 제외하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체중 조절이나 관리를 통해 좀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것도 어떤 하나의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말씀하셨지만 튼살 크림 결국 이제 보습제 계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피부가 촉촉해야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힘을 받았을 때 조금 덜 손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조금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재생을 유도를 시켜줘야 되니까 뭐 재생 크림이라든지, 정하다 못해서 내가 이제 뭔가 다른 치료를 받기 힘들다 그러면은 굉장히 장기간 써야 되고, 이게 효과가 아주 크진 않지만 뭐 비타민 A 유도체, 뭐 이런 이제 성분의 연고를 사용하는 것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방법을 사용을 했는데도 그래도 결국에는 땡기는 힘이 이제 너무 강할 때는 튼살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진행한 튼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튼살은 시기별로 다양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튼살의 초기부터 후기까지는 말씀하신 레티노이드 외형제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초기에 붉은색과 보라색의 선상에 융기된 병터인 적색 튼살 시기에는 그러한 붉은색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축된 병터인 백색 튼살 시기인데, 사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떨어질 정도로 네. 질환이 많이 진행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축된 병변을 차오르게 할 수 있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위축된 병터를 차오르게 하기 위해서 프락셀이나 고주파 시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튼살이라고 하는 게 미용적으로 치료하는 건데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가 색소 침착이 생겼다고 환자분들이 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고주파 치료 기기 같은 경우는 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색소 침착이 안 생기긴 하지만은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이걸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 하는 막연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피부를 차오르게 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가 나와 있고 이것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피부 침투 장비들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확실히 경험해보니 예전에 고식적인 치료 방법인 프락셀이나 고주파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더 낫고 부작용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을 차오르게 유도하는 스킨 부스터는 어떤 것이고, 그거를 이제 주입해주는 장비는 또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좋다고 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킨 부스터는 주로 이제 주베룩이라고 하는 폴리락틱 애시드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주베룩이 피부 속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주변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주면서 피부가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한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전달 장비가 필요한데 요즘에는 미라젯이라든지 또는 큐어젯과 같이 에너지라든지 어떤 기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피부에 색소 침착 없이 큰 손상 없이 약물을 효과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미라젯이나 큐어젯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를 주입하는 치료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말씀하셨던 색소 침착이나 이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환자들에게 이제 부작용,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시기별로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위축이 안정화되고 백색으로 변해버리면은 치료 반응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붉은기가 있을 때 혹은 튼살이 초기 진행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다양한 예방법을 이용해서 혹은 이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 진료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큰 의미로 봤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